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주말 건강 이야기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전병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유방암으로 유방을 잃은 환자들을 위한 유방 재건 수술이 이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방 재건 수술, 이거 일반적인 미용 수술과는 좀 다른 치료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유방 재건 수술은 의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볼 땐 유방 절제 수술을 마치고 변형된 유방을 조금 더 정상적인 모양에 가깝게 되돌리기 위한, 복원하기 위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방암 수술 후에 바로 재건 수술을 하기도 하고 좀 시간을 두고 시행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병기 등이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직시 재건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병기가 낮으면서 1기나 2기 정도 병기가 낮으면서 전절제술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이제 재건 수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병기가 좀 더 높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있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이런 치료들을 갖다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유방 재건 수술을 결정할 때 기준이랄까요? 그 환자들이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다면요. 저의 경우 제가 결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에는 가슴의 크기, 가슴의 모양, 그다음에 뱃살이나 등살과 같은 자가 조직의 양, 그리고 환자분의 선호도를 고려를 합니다. 다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병기가 조금 더 낮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병기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선호도도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은 좀 어때요? 안전성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방 재건 수술하는 것이 유방암을 재발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일단 안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유방 재건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보형물이 있는 상태라든지 원래 없었던 뱃살이나 등살이 가슴 쪽으로 와 있어서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재발을 하셨을 때 그런 재발된 병변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하시는데 요즘은 굉장히 좋은 영상의학적 장비나 이런 기계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려움 없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 수술 자체가 유방암의 재발을 높이지 않고 또 설령 안 그러셔야 되겠지만 재발하셨을 때도 발견하는 것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재건 수술 자체는 만약에 이제 외과 선생님과 성형외과 선생님과 잘 상의 후에 결정된 수술이라면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안전한 수술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 수술이라는 건 사실 이제 없는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형물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뭐 피부나 근육이나 지방을 이렇게 이식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과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으로 크게 나뉘고요.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은 바로 보형물을 삽입하기도 하고요. 피부가 많이 절제돼서 피부가 모자라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직 확장기라는 물주머니를 먼저 넣고 피부를 충분히 늘린 다음에 다시 한번 보형물로 교체하는 수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의 경우에는 뱃살 또는 등살을 이용한 재건이 가능하고요. 뱃살을 이용한 재건에 있어서는 뱃살 자체를 이제 피부랑 지방을 뜻하는데요. 피부와 지방 그리고 일부 근육과 혈관을 실제로 떼서 가슴 쪽에 가져가서 현미경으로 현미경으로 이렇게 혈관을 이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는 뱃살에 붙어 있는 근육 자체를 혈관을 붙여서 돌려가지고 재건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하죠.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지만 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술이 될 수 있겠네요. 혈관까지도 있는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술이 한 번에 되지는 않겠네요. 맞습니다. 직시 재건하고 지연 재건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환자분들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직시 재건을 하고 나면 수술이 끝나고 났을 때 모양이나 크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슴을 갖고 나오실 거라고도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 방법에 따라서 바로 보형물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 확장기를 넣고 보형물을 넣는 경우, 그리고 자가 조직을 옮겼더라도 유두나 또는 유두 주변 유륜의 어떤 문신까지 마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 단계의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시간도 생각하셨던 것보다 굉장히 길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길게 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유방암으로 인해서 이제 절제를 한쪽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나머지 한쪽은 이제 건강한 건데, 그러면 두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도 해야 될 텐데, 그 균형 맞추다 보면 이제 건강한 쪽도 좀 손을 대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반대쪽 유방이 작으시고 그리고 환자분께서 확대 수술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수술 받으신 쪽을 조금 더 크게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반대쪽 유방을 확대 수술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반대쪽 가슴이 너무 크고 처지신 경우 또는 그냥 처지기만 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재건한 쪽에 맞춰가지고 반대쪽을 축소한다든지 위치를 갖다가 조금 올려서 조금 젊은 형태의 가슴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합니다. 네. 그 유방 재건 수술의 목적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좀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 생각은 유방 재건 자체는 마술은 아니고요. 마술은 아니고 분명히 크기나 모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이라는 병 자체를 앓고 난 환자분의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방 재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게 되는 어떤 수술의 어떤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유방 재건을 통해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조금 더 유사한 형태의 가슴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좀 더 자신감을 얻고 그걸 첫 걸음으로 해서 조금 더 행복한 생활로 돌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얼굴에 점 하나만 있어도 이게 신경 쓰이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데 삼성 서울병원 성형외과 전병준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유방 재건 수술을 통한 유방 보존의 의미가 이게 이제 단순히 외적인 부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자들의 박탈감이라든가 상실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